기업을 하게 됩니다. 김연아의 성장 곡선을 볼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연아가 금메달 언제 땄냐면 2010년도 캐나다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땁니다. 캐나다 훈련을 가죠. 200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엄마 아빠가 저 때 캐나다 훈련 가는 걸 반대합니다. 못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1년에 훈련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5억이 들어가요. 한 가정이 5억을 지출한다는 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KB국민은행에서 김연아 선수 후원한다고 합니다. 저 소식을 듣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또 후원하게 되고요. 나이키에서 또 후원해가지고 1년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 받아요. 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기술력, 이 성장성 내가 밀어줄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혁신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성장성, 미래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기업한테 자금 수혈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기업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기업한테 자금 수혈을 해주게 되잖아요. 한 단계 도약해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IPO 되고 기업 공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또 한 번 딸 수 있어요? 안타깝게 4년 후에 은메달 땁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장하고 나니까 뭐 영향 받습니까? 유가 영향 받아야지. 그렇죠? 주변에 또 눈치도 받아야 되지. 경쟁 업체들 막 기타 등등의 환경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투자하라고 했다면 투자했겠습니까? 잘못 걸리셨어요? 투자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 아직 모르잖아 얘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알 때가 언제입니까? 아, 중학교 때 금메달 좀 땄네, 이제 성장 좀 보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얘 한번 키워주면 되겠는데 하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나타납니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뭘 합니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죠. 매니지먼트를. 그럼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입니다. 오서 코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민은행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몰라. 김연아를. 근데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김연아를 발굴을 했어요. 갖고 왔어. 갖고 와서 얘 정말 유망한 애거든요. 나중에 금메달 딸 겁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니어 대회에서 1등도 했대요. 그때는 미디어가 없었어. 미디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 if. 그래서 투자를 했어. 그래서 금메달 땄어. 누구의 공이 큽니까? 투자한 사람? 아니면 그걸 발굴하고 매니지먼트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의 공이 큽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이잖아. 그쵸? 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반반입니다. 주식 유통구조는 그래가지고 이 월이 있는데 이 월 자체가 20%는 항상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5억 이상 자산 가지면 이 시장을 참가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 아, 안타깝게 요 앞에 계신 분들 참여를 못해. 열받는 거죠. 할 수 있냐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참여를 못한대. 그래서 VIK가 창조 금융을 합니다. 어떤 거?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찬스를 줍니다. 어떤 걸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거. 머릿속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은 잘 모르지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네. 내가 어떤 기업, 네 글자 기업, 오케이, 500만 원. 이렇게만 딱 기억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구나, 이게.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액 투자자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 개미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힘이 굉장히 약해요. 뭉치면 어떻게 되죠?
파워가 생깁니다. 어떤 파워? 이런 파워가 생깁니다. 이런 파워. 4강 가라! 4강 가라! 4강 갔어요. 2002년도에. 염원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대중의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펀딩 500만 원만 300만 원, 1000만 원씩 하지만 180억짜리가 하루 만에 옵니다. 이번 주 25억짜리 48초 만에 끝났죠. 저번 주에. 재밌습니다. 네. 점점 재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딱 넘어가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있었어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점점. 크라우드가. 좋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프라이빗 에쿼티의 특징이 뭐냐면, 프라이빗 에쿼티가 뭡니까, 그러면? 사모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반대말은 뭐죠? 반대말이 아니고, 데리버? 퍼블릭 에쿼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했잖아요. 그건 퍼블릭 에쿼티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는 뭐죠? 말 그대로 프라이빗이야.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야. 그럼 뭐가 유지가 됩니까? 정보 독점 유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정보가. 그 정보가 유출이 돼버렸어. 그러면 투자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팀장님들이 오늘 오신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에게 독점적 정보를 드렸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다녀. 본인 투자한 거 같이 떨어뜨리는 거야. 이해돼요? 다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소수의 집단이 그걸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에도 성공이 높습니다. 이 프라이IPO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해피한 거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 기업 내부자 정보를 얻으면 저는 이렇게 차고 갑니다. 왜? 불법이거든요, 그건. 근데 여기 뭡니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리얼로 타임으로 와요. 이 기업에 대한 정보. 왜 그럴까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분 투자했다는 건 뭡니까? 주주라는 얘기거든요. 주주한테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니지먼트를 하잖아. 기업을 육성하고 같이 키우잖아. 그 당연히 정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리스크,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을 직접 육성해서 가치를 키웁니다. 말씀드렸고요. 기업 선정 기준이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나 기업 선정하면 안 되잖아. 김연아 같은 기업을 나한테 소개해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혁신적인 기술. 갖고 있어야 되고요.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허. 베끼지 못하는 거. 희소성. 그렇죠? 그리고 성장성, 미래가치.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의 가치가 있고 살 때, 팔 때. 그리고 내가 살 때보다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어야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 과거보다 더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좁게 이렇게 팔면 안 되겠죠. 어떻게? 전 세계 다 팔 거야. 전 세계 시장에 다 공략할 거야. 그러면 글로벌이에요. 그럼 한 달에 몇 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보통 한 50개? 100개까지도 심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달에 2개, 3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서 태어나시거든요. 얼마나 고생해서 태어났겠습니까? 10개월 동안 잉태해가지고. 똑같습니다. VIQ에서 나오는 펀드 기업은요, 굉장히 고생해서 나와요. 당연히 펀드에 대한 신뢰성도 높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 위험도 줄어든 상황에서 구조화해야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화라고 했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조화. 그래서 기업 심사 기준, 한 달에 한 2-3개 정도 펀드에 들어갑니다. 특징이 또 있어요. 저번 주처럼 25억짜리 펀드가 48초 만에 마감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30억 정도 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딜레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억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마감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100억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좀 딜레이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한 200억은 한 10일 정도 마감되고 더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는 준비된 크라우드가 많다는 겁니다. 준비된 군중들이 많아져요. 대중들이.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한 번에 딱 얘기해보면 그냥 계좌 그냥 다 쏴버리세요. 이게 좀 더 좁아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예. 예상 수익률은 그냥 20에서 40% 정도. 1%면 72년 걸리거든요. 20%면 얼마 걸립니까? 2배 되는데. 산수 하세요, 산수. 20%면 얼마 걸려? 빨리 70이 나누기 20. 6.5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0%면. 40%면. 3년이요? 3.5년? 그 정도 걸리겠죠. 72년 걸린 걸 얼마큼 땡겨줍니까? 3.5년을 땡겨줘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투자기간 2년. 이거 길은 거 아닙니까? 와, 이거 기대. 김연아가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금연아 따르면 4년 정도는 걸려요. 기업이 그 가치가 지분에 투자돼가지고 돈이 그 기업을 육성 매니지먼트 들어가가지고 성장을 시키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왜 1년마다, 1년 반마다 이런 액션을 취하십니까? 2년, 3년? 그냥 기다리세요. 아셨죠? 투자한 다음에는. 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되잖아. 애한테. 사모펀드 시장의 좀 팩트 자체를 보겠습니다. 성장 규모.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걸? 사모펀드도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시장의 폐보다는 돈의 흐름이 왜 사모펀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2009년도에 100억이에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억, 1000억, 1조, 161조네요. 그렇죠? 이거 한 100조. 계산이 안 돼요, 갑자기. 여튼 60% 정도가 더 높았어요. 그렇죠? 계속 가고 있네요. 그리고 사모펀드, 공모펀드 아까 펀드 얘기했죠? 펀드는 공모펀드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사모펀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모펀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본인이 과거의 질서에 갇혀 있는 거야.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동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한 40%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0.7% 규모가 전세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동참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시중에 떠도는 예탁 자산이 이쪽으로 간다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4년 전만 해도요, 증권사 예탁 잔고가 개인들 한 35% 정도는 됐어요. 지금 20%가 안 됩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해서 이걸 받아내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1800 중반 떨어지면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잡아. 에? 근데 위에서 받아주는 애들은 없어졌어. 언제 애들이 올까요? 증권시장 거래소, 증권 선물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 산업군이 바뀌면 갑니다. 미래산업군으로. 과거에 아까 보였던 그 형태의 산업군에서 미래산업군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하죠. 벨로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신라젠 이제 상장 들어가고 아이올 기타 등등 우리 IPO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업들 상장시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산업군 자체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팩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예전에는 돈에 있는 사람들, 고액 자산가들 아니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하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물음표 쳐 있습니다, 지금. 네. 금융 자체는 창조하지 않으면 금융도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도. 그래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호주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음표에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정책회의에도 다녀오십니다.
언제 다녀오셨냐면 2015년 2월 9일 저번 주 월요일 날 어디서 했어요? 국회의원 회관에 했어요. 여기 대표님 성함 써 있습니다. 이철 대표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예, 국회 가가지고 정책회의에도 들어가십니다. 제발 좀 대중적인 돈 자금을 가지고 부의 재분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적 자본을 공유경제에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공유 자본으로. 그럼 여러분들도 그들이 행했던 이학수나 아니면 알리바바에 투자했던 송정이가 누렸던 그 부의 시장을 다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중산층을.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상정 이분이 이철 대표님이세요. 잘 봐주세요. 이분이 이철 대표님이십니다.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알겠다 이거야.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그런 투자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라는 걸 알 수도 있겠고, 기회도 준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너희 회사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확신을 받는 게 제일 높습니까? 공신력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팀장님? 아니면 누구? 나라에서 해주면 좋지 않나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12월 3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평가를 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방 내가 가면 무슨 금융권 은행들이 있는데 다 몰라. 모르죠.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다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뛰어난 기업 금융이라도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기업을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고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부터 60억 원 투자 유치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드월 어퍼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연구단에서 나온 거죠. 거기서 조인트 벤처 회사입니다. 예. 이 드월 어퍼처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뛰어난 그룹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은 혁신 기술이 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세도 있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향후 6년 이내에 3D 센서 시장에 5억 불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 우리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거기 3D도 찍어버려요. 신기하죠. 예.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경제 나왔습니다. 이제 단어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이랍니다. 시범사업 모델. 그럼 창조경제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 그 기업은 뛰어난 혁신 기술을 갖고 있고 성장성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평가를 합니다. 국내 선도 전략 투자사라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를. 자, 일반 투자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도 전략 투자사라고 얘기합니다. 선도라는 거죠. 선도.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끌고 간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모바일 기술에 깊이가 있는 검증된 투자사다. 아니,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모바일 기술에 깊이가 있는 검증된 투자사이기에 향후 전략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매니지먼트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다각적으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멘트를 한 6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걸 보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나왔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 투자. 예전에는 그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회사였을 뿐이야. 그리고 중소기업이었을 뿐이야. 이걸 한 단계 도약을 시켜주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를 통해가지고 그로스 캐피탈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스 인베스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견기업 성장 투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진금융기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기업 가치평가, M&A, IPO 진행, 지원에 종합적인 업무를 한다. 그리고 풍부한 투자 경험과 투자 기업에 대한 열정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구성된 회사예요.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옆에 팀장님이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분이 우수한 인재세요. 아세요? 예. 믿고 계셔야 됩니다. 예. 풍부한 투자 경험이 있고요. 투자 기업에 대한 열정을 겸비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M&A 나왔습니다. IPO 진행 나왔고 지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가 자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는데 그래요? 자금 회수를 해야지 돌려드리잖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IPO 진행 지원을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M&A 들어가가지고 다른 기업 PF 회사에 던져가지고 우리가 자금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투자된 걸 가지고 나중에 IPO 하기 전에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블록을 나눠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회사, 그 기관과 협상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금 회수가 들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겠죠. 기관이. 근데 그런 쪽에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투자 경험, 투자 기업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분야의 체인저로서 자리매김하고 향후 모바일 및 기타 분야의 혁신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누가요? 우리가 투자했던 듀얼 어퍼처 인터내셔널. 아마 듀얼 어퍼처 인터내셔널 들어보신 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없잖아. 없잖아. 앞으로 나오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걸 혼자서 조사하시고 분석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기업에 이 기업이 50억짜리 펀드야. 그러면 그 기업 그렇구나. 기업 이름만 써놔요. 500만 원, 1000만 원 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기업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아는 순간 투자 기회는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 기업은요. 우두로 간암을 치료하는 기업인데요. 재밌는 기업이니까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천연두를 사라지게 한 우두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말기 간암 환자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천연두 백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해 말기 간암 환자를 치료한 결과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인류를 천연두로부터 구한 우두 바이러스 주사약입니다. 우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정상세포가 아닌 간암세포에서만 기생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간암세포에 이 주사약을 투여하면 바이러스는 자기 증식을 통해 대량으로 복제돼서 결국 암세포를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잔여 수명이 3, 4개월만 남은 말기 간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환자는 3년째 생존하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야 3개월, 4개월. 근데 많은한테나 그래 이해해서 울더라고요. 또 다른 말기 간암 환자. 재발한 간암이 바이러스 치료 1년 내에 우리가 이미 투자한 기업입니다. 한 번에서 벨로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현재 상태에 거의 완치가 다 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말기 간암 환자 30명 가운데 고용량 제제를 맞은 환자는 평균 14.1개월 생존했습니다. 저용량 제제 투여자도 평균 6.7개월을 생존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2배 이상 긴 생존기간입니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바이러스는 그 천연두 예방접종 바이러스를 좀 더 약화시켜서 항암작용만 하도록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이 끝나는 4, 5년 후면 치료제 이게 4년 전 영상입니다. 4년 전 영상이에요.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신라젠이라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사 한 방으로써 암이 치료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업입니다. 신라젠의 기업이에요. 다 처음 들어보신다니까. 근데 이 기업이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날짜가 2014년 6월, 8월 달 이때였습니다. 기술 볼게요.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혁신 기술 갖고 있고요. 세계화될 수 있느냐? 글로벌 기업이죠. 세계 암 시장 규모가 5조니까. 매출 달성하죠. IPO 진행합니까? IPO 진행합니다. 2016년에. 올해 합니다. 올해 할 수도 있고요. 내년 초반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관사 2개의 증권사를 선정해 놨어요. 진행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평가가 이제는
300% 정도 평가 수익이 나왔어요. 더 올라가겠죠? 예. 삼성 SDS 3만 원이었었는데 19만 원 IPO 가격이었는데 더 올라가겠죠. 예. 한 마지막에 투자했던 분들과 봤을 때는 한 10개월 정도로 본다면 괜찮은 수익률가 보여지고요. 신뢰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화장품, 기능성 식품, 조금 혁신적인 기술보다 이제 특허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매출 1천억 정도 돌파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016년도 IPO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2월 달에 상장됐어요. 2월 지났잖아. 저번 주에 상장했어요. 저번 주에. 잘못 써놨습니다. 2015년입니다. 예. 잘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려고.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2013년도 11월 달에 펀딩이 들어갔거든요. 2014년도 10월 달에 자금에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11개월, 12개월 만에.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수익률이. 컬마 B&H거든요. 한국 컬마 자회사입니다. 네, 스펙 상장으로 해가지고 미래에셋 스펙 2호로 상장이 들어갑니다. 스펙 처음 들어보시죠? 햄 아니에요. 스펙 햄 아닙니다. 그냥 상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회 상장 기능,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한 224% 정도 나왔죠. 224%. 자, 어떤 기업은 빨리 가고요. 어떤 기업은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그럼 뭘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분산해야 되겠구나. 분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업은 누라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애트리 연구팀에서 창업한 누라텍입니다. 150억을 투자를 저희들이 들어갔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부터 150억 투자. 굉장히 해피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누라컴이 본사입니다. 여기 사진 찍어 모습 보게 되면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이거 어디에 있게요?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거는 Io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아시죠? 사물 인터넷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쓰는 핸드폰 인터넷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집에 세탁기에 인터넷을 달아놔요. 칩을. 그리고 냉장고에도 칩을 달아놔. 그 바깥에 나왔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세탁기 끄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요 세탁기를 핸드폰 가지고 꺼는 거예요. 세탁기에 수신이 돼가지고. 그럼 이게 자동 꺼져. 이제 안심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누라컴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죠. 전 세계적인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재밌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혁신기술 마스크팩 관련 특허 8개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구나? 오케이. 글로벌 기업이냐? 중국 동남아시 쪽 시장도 매출 굉장히 높아요. IPO 2017년도이죠? 오케이, 세트 완성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는 선착순으로 봤거든요. 선착순. 10시 땡 하면 9시 반으로 땡 할 때도 있습니다. 2015년 2월 9일 10시에 25억 펀딩으로 입금 시작됐습니다. 몇 시에 마감될까요? 48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48초.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이체 속도를 빨리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현상. 이제는 클라우드 펀딩과 상호시장의 펀드에 대해서 그만큼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수준 자체가. 그럼 미래산업은 어떤 부분이냐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산업은 원이 있는데요. 복잡해. 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데이터 산업 누라텍, 전자상거래, 브레이킹, 금융, 유통, 건강, 엔터테인먼트 세계화 시장. 이거는 우리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세계화되는 기업이고요. 그럼 어디에서 미래산업을 찾아야 되냐? 엔터테인먼트, 건강, 바이오, 유통, 금융, 전자상거래, 데이터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옵니까? 투자가 흐름이 와요. 투자 흐름 자체가. 한 분야의 또 사업만이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기업의 투자한 게 50개가 넘잖아요. 그 기업을 융합을 시킵니다. 서로 간에. 융합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펀드 중인 게 있느냐? 내가 좀 투자 좀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럭키하신 거예요. 웹드라마가 있거든요. 크로스 피처스에서 진행된 겁니다. 초고속 성장 중인 중국 웹드라마 시장.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선진 미래 산업군이 문화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문화 콘텐츠.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위에나 한류 해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럼 중국 시장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총 250억 프로젝트인데요. 초기 자본 밸류에서 87.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쪽에서 투자가 완료돼가지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만큼 재구조화돼가지고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구조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즉 확률을 떨어뜨리면서, 불확실성을 떨어뜨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구조화시킨다고 얘기했죠. 그 부분이에요. 이게 수익 구조 모델을 구조화시켜 버렸어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은행 이자보다 30배, 40배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 40%.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 구조를 좀 받고 싶다면 웹드라마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업. 이 펀드. 관련 팀장님들 계시면 팀장님한테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리커피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1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10억이면 그냥 끝나요. 하루 이틀,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판권 독점을 갖고 있고요. 한국 음료 생산하고요. 이거 마찬가지고 중국 사업 추진하고요. 웹드라마 프로젝트 PPL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 웹드라마는 따로 펀드이거든요. 근데 말리커피를 PPL에 들어가요. 우리가 펀드하고 있는 게 펀드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서로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너지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말리커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거는 권리금 싸움이에요. 권리금 싸움. 매출 높으면 좋은 거고 매출이 높지 않더라도 PF에서 들어올 겁니다. 자, PF 사업펀드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현대증권 아세요? 아시죠? 그거 우리나라 겁니까? 아닙니다. 일본 겁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릭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넘어갔어요. 오릭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짓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으로 이제 거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분산 투자의 특징이 뭐냐? 이익은 지키고요. 위험은 뭐냐? 리스크에 얘기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놈이 더 빨리 선정할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미래 가치는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있으면 500에서 1000만 원씩 5개를 하시든지 1000만 원씩 아니면 500만 원씩 10개를 나누세요. 그러면 신라젠 같은 회사가 간혹가다 터질 거고요. 어떤 회사는 조금 마이너스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트상을 봤을 때는 자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이상은 나올 겁니다.